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가장 인기가 많은 타격대란 역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타격대가 어떤 역할군인지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인게임에서의 타격대 정의를 풀어보자면 공격과 생존에 능하고 이를 이용해 첫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역할군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팀의 공격수나 일선, 즉 엔트리를 담당하죠. 모든 타격대가 엔트리를 담당하진 않습니다. 타격대 중에서도 확실한 이동기를 보유한 요원들이 엔트리 프레거를 담당하죠. 제트 레이즈, 네온 피닉스, 레이나 요루 중에서도 제트, 레이즈, 네온이 담당합니다. 피닉스, 레이나 요루는 이동기가 없기 때문에 스킬로 이득을 취한 뒤에 이선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타격대의 핵심은 공격성이 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과 가장 먼저 조우하고 가장 먼저 싸우게 되죠. 이런 싸움의 승패에 따라 캐리를 할 수도 있고 가장 먼저 죽는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덕에 가장 많은 주목과 인기를 끌지만 가장 압박감이 심한 역할군이기도 한 거죠. 엔트리는 팀에서 가장 먼저 교전을 시작하는 역할입니다. 사이트를 진입하거나 디폴트로 영역 작업을 하더라도 항상 최선두를 유지하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엔트리는 고기방패라는 말들이 있는 거겠네요. 하지만 엔트리는 죽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잡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 말이 진입을 망설이고 공격적인 엔트리 운영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엔트리는 이동기를 통해 진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동기를 사용하면 각을 벌릴 수 있고 이건 걸어서 진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약 이동기가 없어서 각을 벌리지 못한다면 수비 인원들의 화력이 단 하나뿐인 진입로에 모두 집중될 겁니다. 샷이 집중돼서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스킬이 집중돼서 진입도 전에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대로 진입한다면 수비는 받아먹는 구도가 되니까 공격팀이 굉장히 불리하겠죠. 반면에 이동기로 각을 벌리게 된다면 역으로 수비 인원에게 각이 늘어나게 됩니다. 화면과 같은 포지션이었다면 고립돼서 그대로 죽는 결과로도 이어지겠네요. 물론 이동기로 진입해도 스킬을 투자해 후발대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만 강제로 진입한다면 난전 속에서 각이 많은 수비가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무작정 이동기를 사용해 진입한다면 엔트리의 생존은 운에 달리겠죠. 엔트리가 역할을 다하면서도 상대를 모두 제압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게 생각보다 많죠. 공격 진영에선 팀이 엔트리를 위해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엔트리를 위해 많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진입하고 공격의 시작이 되는 역할군이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타격대를 하지 않아도 엔트리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엔트리 혼자서 모든 공격을 풀어나갈 순 없습니다. 각을 지워주는 전략가의 연막부터 진입로 확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척후대까지 모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격 시에는 팀원과의 소통과 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과 합은 일방적이지 않죠. 이상적인 공격은 척후대의 정찰 스킬을 통해 진입로와 사이트 인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전략가의 연막과 동시에 사이트 내 플래시 등 공격 스킬을 투자하고 이동기로 진입하죠. 이 과정들은 엔트리 혼자 만들지 못하고 팀원들이 함께 합을 맞춰야 가능합니다. 직후에 교전에서 엔트리가 죽더라도 인포를 브리핑으로 공유하고 트레이드를 유도한다면 엔트리로서의 역할은 다 마친 겁니다. 진입한 뒤 엔트리는 사이트를 최우선으로 클리어시킵니다. 혹시라도 사이트 어느 자리에든 수비가 숨어 있다면 공격팀에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클리어시킨 뒤엔 상황에 따라 더 밀어내고 땅을 가져올지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플랜트하는 팀원을 지키고 사이트를 지켜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선 이렇게 사이트만 클리어시킨 뒤에 상대 진입을 견제하면서 자리를 잡고 지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선도로 진입하는 만큼 엔트리의 발자취에 따라 팀이 갖게 되는 땅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이 말은 최대한 빠르게 간다면 수비가 백업을 오기 전에 더 많은 땅을 가질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예를 들어 헤이븐 A 사이트 진입 후에 헤븐의 상승 기류를 통해 진입하고 이곳을 지켜낸다면 공격팀에겐 헤븐이라는 땅이 통째로 생기게 되니까 각도 줄어들고 연막도 아낄 수 있겠네요. 또 엔트리가 둘인 경우 어센트 A 사이트를 한 엔트리가 클리어시킴과 동시에 숏을 밀어내 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레이들은 확실하게 상대를 낚고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박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없을 거라는 근거도 부족하고 교전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인게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입력하고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엔트리에겐 브리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엔트리뿐만이 아니겠지만요. 최선두에서 싸우고 내가 죽더라도 트레이드와 정보 공유를 위해선 필수죠. 나무 위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브리핑은 엔트리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이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게임에서 엔트리가 많이 없는 경우 실제로 게임이 좀 답답해지고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게임을 하면서 엔트리를 자주 하는데 브리핑에 신경 쓰는 습관을 갖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경쟁전에선 엔트리가 그린 그림대로 공격을 진행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공격은 팀원 간의 합의라고 말씀드렸죠. 공격의 최선두인 엔트리의 머릿속에 공격 방법에 대한 틀이 없다면 여러 스킬들로 서포트해준다 한들 계획한 공격이 제대로 풀리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스킬 콜들은 엔트리가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의 정찰 스킬들이나 공격 스킬들 혹은 연막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게임을 해오면서 느낀 건 엔트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공격이 가장 승률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더를 잡고 진두지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진입하기 힘들다는 판단 등은 엔트리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면 편한 거죠. 실제로 게임의 템포는 엔트리로부터 결정되는 판이 많습니다. 엔트리가 주저하고 진입하지 못한다면 팀의 전체적인 공격 템포가 늘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너무 빠르면 팀원의 서포팅이 엇갈릴 수도 있으니까 소통이 필수적이란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템포는 단순히 빠르거나 급하게, 침착하거나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이 빨라야 뭐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템포를 조절하려면 빠른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빠른 판단은 정보를 다루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말 간단한 예시로는 사이트 러쉬를 가는데 상대가 사용한 스킬로 3명이라는 정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센트 A 러쉬를 갑니다. 상대 Z가 전진을 나왔었고 소바의 리콘이 메인에 사용됩니다. 동시에 킬조이가 A 숏의 오맨의 점프 피킹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가 3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미드와 B가 정말 약하다는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엔트리는 곧바로 돌려 킬조이에게 B 메인을, 본인은 미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플레이하시려면 공격의 목표를 퀘스트 클리어하듯이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헤이븐 디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레이즈입니다. 상대 킬조이 세팅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미드 알람봇을 소바의 충격 화살이나 킬조이의 나노스웜으로 부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퀘스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차고 창문에 연막을 오맨에게 부탁하고 우리의 폭발봇 혹은 소바의 드론으로 인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포탑을 부술 수 있겠네요. 이게 두 번째 퀘스트입니다.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포탑을 부순 뒤에 차고를 먹어놓는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킬조이 셋업을 부숨으로써 C와 차고, B 사이트에 인원을 몰아놓고 A 메인을 먹어 상대 포지션을 흔들 수도 있겠네요. 이런 방식부터 어느 사이트가 약하니 러쉬를 간다는 등의 판단이 모두 엔트리한테서 나오면 좋다는 소리입니다. 엔트리는 가장 먼저 교전을 진행하니까 상대 스타일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진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디폴트를 하던 어느 지역을 스플릿하던 최선두는 대부분 엔트리가 맞습니다. 굳이 따져서 설명하자면 엔트리한텐 공격성과 동시에 생존성이 보장돼 있어서 그렇겠죠. 또 러쉬를 통한 진입이 아니더라도 스킬의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부턴 타격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격 전략을 운영하는 데에 더 가깝습니다.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몰아내면서 상대를 흔들고 가장 약한 곳을 찾아서 공략해야 되니까요. 타격대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상대를 몰아내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척후대는 스킬로 이를 보조해주고 전략가는 연막이나 스킬을 통해 각을 지우면서 보조하겠네요. 감시자는 공격 땅을 수비 땅이 전진을 통해 지워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를 플레이할 땐 팀원의 서포트 스킬과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페이드가 시장으로 드론을 굴려주는데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엔트리가 이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고 다음 공격을 진행하거나 브리핑을 통해 다른 사람을 심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수비 인원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아무런 피해 없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즉 스킬이나 시간을 통해 얻은 이득들은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엔트리에게 허용되는 여유 시간은 팀원의 스킬이 세팅되는 동안입니다.
그동안 아주 짧게나마 현재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거나 상대 인포를 활용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저는 라운드 준비 시간 동안 어디를 시작할지 브리핑을 통해 말하고 시작합니다. 러쉬를 간다면 드론을 먼저 사용할지 리콘을 먼저 사용할지를 정합니다. 혹은 피해 망상이나 플래시를 통해 상대를 밀어내고 진입할지도 생각하죠. 이런 생각들을 엔트리가 해야 되고 엔트리가 주도해야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엔트리라면 공격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팀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결국엔 모든 팀원들이 어떻게 이겨야 할지 생각하면서 게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팀원에게 요구하면서 이기는 플레이를 해나가는 거죠.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의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